안녕하세요. 이스타파 최봉기입니다. 오늘은 시청자 여러분께 속담 맞히기 퀴즈 하나를 내면서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아무렇지도 않은 일을 공연히 건드려서 걱정을 일으킨다는 뜻을 가진 5글자 속담 무엇일까요? 다른 말로는 필요 없는 일이라 행동을 해서 스스로 번거로움을 불러온다는 말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정답은 긁어부스럼이죠. 그냥 내버려두면 아물 상처를 가렵다고 긁어서 피부에 흉하게 남을 종기를 만든다는 뜻입니다. 미국이 요즘 아주 열심히 긁어부스럼을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뉴욕 맨하튼에 그레이스 처치 스쿨이라는 사립학교가 있습니다. 학교에는 유치원생부터 고등학생까지 다니는 이 학교에서 얼마 전 엄마와 아빠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말도록 권장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부모라는 단어도 피해야 할 단어라고 합니다. 학교는 언어 사용 지침에서 이 같은 내용을 학생과 교사, 교직원, 학부모 모두에게 권고했다고 합니다. 그 지침서에는 포용적인 언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가족의 모습을 제거해야 할 유해한 가설이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도대체 엄마, 아빠, 가족이라는 우리가 기저귀 차고 다닐 때부터 입에 착착 감긴 말을 쓰지 말라고 하면 도대체 어떤 단어를 써야 합니까? 엄마는 외할머니의 딸로 부르고 아빠는 외할아버지 딸의 배우자로 불러야 하나요? 학교 지침서는 이번 지침에 대해 아주 장황하게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학교 측에서 어떤 설명을 했는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엄마, 아빠, 부모보다는 성인, 사람, 가족, 보호자가 더 나은 대안으로 여겨지는데 엄마, 아빠는 일반적인 가족상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지침서에는 가족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형성되고 구조화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는 이러한 다양성을 반영하는 포괄적인 언어를 사용한다고 기재되어 있다고 합니다. 또한 아이들이 누구와 함께 사는지, 누가 아이들을 돌보는지, 매일 밤 같은 장소에서 누구와 잠을 자는지, 부모를 만나는지에 대한 추측을 자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어서 전형적인 가족은 시대에 뒤떨어진 용어라며 우리 학교는 일반적이거나 혹은 정상적인 가족상에 대한 개념을 무효화하기 위해 적극 노력한다고 아주 친절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인즉 현대사회에서 가족의 구성이 다양하므로 교내에서 전통적이거나 일반적인 가정의 모습을 전제로 한 대화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대단히 진보적인 학교는 이뿐만 아니라 보이, 걸, 가이스, 레이디, 젠틀맨 같은 말도 쓰지 않도록 권장합니다. 대신 성중립 용어인 피플, 폭스 같은 말로 대체하라고 합니다. 만약 미국 전체가 이대로 간다면 연말 시상식에서 신사숙녀 여러분이라는 말이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말 한마디 하는데도 이 말을 써도 되나 하는 고민을 해야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학교는 또 부모, 즉 아이들의 보호자들이 자녀에게 책을 읽어줄 때도 꼭 필요하지 않다면 문장에서 성별을 나타내지 말아야 한다고 권고했다고 합니다. 남자나 여자라는 말 대신에 아이, 사람, 캐릭터라는 표현을 쓰라는 것이죠. 우리나라에서도 유사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서 발의된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도 가족의 정의를 삭제하고 성해체, 성해방의 동성애 젠더법을 표방하면서 동시에 가정과 결혼의 정체성을 파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이유로 시민단체에서 개정안 반대 청원을 하고 있습니다. 가족은 가장 기초가 되는 사회 구성 단위입니다. 가족의 정의는 여러 법들의 시행 원칙과 범위를 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인데 이를 삭제하겠다는 것입니다. 시민단체는 이 법안이 큰 혼란을 불러올 수 있다며 기존의 가족의 정의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문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거나 향후 개정될지도 모르는 법률 또는 해석론에 맡겨둔다면 여성가족부나 법원의 판단에 따라서 가족의 범위가 확장될 여지가 충분히 있고, 이럴 경우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길이 열리게 되는데, 결국 이런 헌법 제36조에서 정한 혼인과 가족의 생활은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된다는 대원칙에 정면으로 위반되는 것입니다. 영국의 사례를 보면 이번 법안과 매우 유사한 시민 동반자법이 2004년 제정된 이후 2013년에 결국 동성결혼이 합법화됐고, 이로 인해 많은 문제점과 사회적 갈등이 보고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직 안 끝났습니다. 아직 한 가지 더 남아 있습니다. 짐작하셨듯이 이 학교는 종교적인 색채를 띤 의도 쓰지 말 것을 권합니다. 해피 홀리데이는 기독교에서 유래한 말이기에 쓰지 말라는 식이죠. 예전부터 미국에서는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 대신에 해피 홀리데이라는 말을 쓰자는 운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해피 홀리데이도 쓰면 안 된다고 합니다. 갈수록 안 되는 게 많아지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하는 말도 늘어나고 말 한마디 하는 것도 정말 피곤해지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논란이 확산되자 학교 측은 해명했습니다. 실제로는 어떤 단어도 금지하지 않았다. 존엄성과 존중심을 키우기 위해 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학교 교장은 이번 논란에 대해 말하기를, 우리 학교는 입학 첫날부터 학생들에게 언어를 사려 깊게 사용하라고 교육해왔다면서 모든 학생이 살아있는 두 부모를 두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 학교의 한 해 학비는 57,000달러, 우리 돈으로 약 6,400만 원입니다. 비싼 등록금을 내고 엄마 아빠에게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인사말도 못하다니 참으로 기가 찰 노릇입니다. 갑자기 생각나는데, 우리나라에서도 한 여성분이 부모님 대신 모부님이라는 말을 사용해 논란이 된 적이 있죠. 그냥 웃기려고 한 것인지 아니면 진지하게 한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부모님, 모부님, 하여튼 재밌는 세상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런 소식 참 씁쓸하지 않습니까? 다음 소식입니다. 미시시피주에서는 앞으로 성전환 수술을 해서 여성이 된 사람은 스포츠 여자 종목에 출전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데이트 리브스 주지사는 지난 11일에 생물학적으로 남성이지만 자신이 여성이라고 주장하는 트랜스젠더가 여성 스포츠 경기에 출전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이 법안은 상원 34대 9, 하원 81대 28로 가볍게 통과됐습니다. 오는 7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만약 성전환 수술을 한 생물학적 남성 선수가 여성 경기에 출전해서 생물학적 여성 선수에게 피해를 준다면 해당 여성은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트랜스젠더 운동선수의 경기 출전을 놓고 각 주마다 엇갈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10개가 넘는 주에서는 트랜스젠더 선수의 경기 출전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자신이 여성이라고 주장만 하면 성전환 수술이나 호르몬 요법을 받지 않더라도 남자가 여자 경기에 출전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성전환 수술이나 호르몬 요법을 받아야만 출전할 수 있는 주도 있는데요. 하지만 이번 미시시피주 법안에서는 어떤 수술이나 요법을 받든 안 받든 아예 생물학적 이성의 경기에 출전할 수 없게 한 것입니다. 이는 미국 최초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트랜스젠더 인권운동가들은 이번 법안에 대해 여성 스포츠의 공정성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고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정치적 올바름, 즉 PC 추진단체인 미국 시민자유연맹의 미시시피 지부는 이번 조치에 대해 모든 공공생활에서 트랜스젠더들의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다음 날인 지난 1월 21일에 아이들이 화장실, 라크룸, 학교 스포츠에 대해 접근을 거부당할 걱정 없이 배울 수 있어야 한다며 성지향과 성정체성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습니다. 이로 인해 여자로 성전환 수술을 한 생물학적 남자가 여자 화장실에 마음대로 들락거릴 수 있게 됐습니다. 그 반대도 물론 가능하죠. 이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제가 보기에는 작은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나중에는 공중목욕탕까지 남녀가 뒤섞이지 않을까 매우 걱정이 됩니다. 사람이 태어남에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는 것은 하늘의 이치인데 어찌 사람이 신의 뜻을 거스르고 수술로 성별을 바꿀 수 있습니까? 남녀 성비가 1대1이야 누구나 시집가고 장가갈 수 있는 게 아닙니까? 만약 이대로 계속 간다면 남녀 성비도 균형이 무너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이 외에도 지난번 방송한 미국 공군 소식도 여전히 논란인 것 같습니다. 미 공군이 임신한 여성 대원을 위해 산모 전용 비행복을 만드는 것과 관련해 폭스뉴스 메인 앵커 터커 칼슨과 미 국방부가 신경전을 벌인 적이 있었습니다. 누가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국방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기관이 한 뉴스 진행자와 티격태격하는 모습을 보는 것 자체가 그리 유쾌하지는 않습니다. 미 국방부와 바이든 대통령이 여성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억지로 이와 같은 보여주기식 행정을 기획했는지 아니면 정말로 여성을 위해 진심에서 우러나와 했는지는 알 길이 없습니다만 괜히 긁어서 부스럼을 만든 것 같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오늘 방송 어땠습니까? 지루하진 않으셨습니까? 댓글로 의견들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댓글을 남겨주시고 주변 분들에게 소개도 많이 해주시고 좋아요도 꾹 눌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